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특집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런 국민TV 지하 카페 온에어 이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뜨거운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야, 역시 로맨틱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 좀 사랑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핵이죠, 핵. 역시. 일종의 이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직업병. 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물리학의 결정체인 핵이 가장 뜨겁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핵이 또다시 이 지구상에 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신념 하나를 가지고 반세기 가까이 반핵 운동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신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 전문가이신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우메바야시 선생님은 저 개인적으로 14년 전에 스웨덴 웁살라에서 세계 비핵무기지대 회의 때 그때 한번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좀 이따 패널리스트로 같이 참여해 주실 우리 이삼성 교수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그때 만나 뵙고 14년 넘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해오고 있고요. 제가 서설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시간을 또 아끼기 위해서 제가 우메바야시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본의 멋진 평화운동가 반핵운동가인 우메바야시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ばんは。韓国語で初めて本を出しました。 한국어로 처음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김마리아さんと정욱식さんのサポートで本ができたというわけです。 김마리아님, 정욱식님의 서포트 지원을 통해서 책이 완성된 거죠. で、テーマは核なんですけれども、私がこの問題に取り組み始めたのはむしろ反戦でした。 이 책의 주제는 핵인데요. 제가 이 문제로 활동을 시작한 그 계기는 오히려 반전이었습니다. 今は大学で教え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私は市民運動からこの問題に取り組み始めました。 지금 현재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1972年に初めて
市民運動に、取り組み始めたんですけど、それは、ベトナム反戦運動の、最後の時期でした。 1972년에 처음으로 제가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침 베트남 반전운동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韓国と同じようにですね、日本にも米軍の基地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基地の一つ、相模補給省という基地から、ベトナムの戦場で壊れた戦車をそこで修理をして送り返すという活動をしていました。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지 중에 하나인 사가미 보급소라는 곳에서 베트남 전쟁의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손상을 많이 입은 전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고 그걸 다시 전장에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それ以後、米軍基地に反対をする運動、それから日本の自衛隊と米軍との協力に反対をする運動と、基本的には、反基地、反戦で、反軍備というような分野で、活動をしておりました。 그 후 미군 기지 반대 운동 그리고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반대하는 운동 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반기지, 반전, 반군비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で、そういう中で、核兵器の問題に取り組み始めたのはかなり後になってからです。 그런 가운데서 핵무기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꽤 지난 후입니다. で、この話をなぜするかと言いますと、今日のテーマの非核兵器地帯というテーマで、今日話をしますけれども、そうすると基本的にはその核問題が主たるテーマだろうというふうにお思い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の前提を少し修正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す。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제는 이 비핵무기 지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핵 문제가 주된 주제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부분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確かに日本では、反核運動、核兵器に反対をする運動というのは非常に伝統的に盛んです。 일본에서는 반핵 운동, 그 중에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운동은 꽤 오래전부터 활발했습니다. 1945年に、広島と長崎に戦時下で、世界で初めて、そしてとりあえず最後の核兵器が使われ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最後。最初で最後。最初が広島、最後が長崎。そういう歴史があるので、当然ながら日本では、核兵器に反対をする運動が非常に強くあります。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쟁 하에서 세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폭탄이 투하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로 인해서도 일본에서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しかし、日本がアメリカの核の傘の下で日本の平和を守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方であるわけです。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일본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상황이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核兵器に反対をする運動が、自分の国が核兵器に依存をしているという矛盾をどう解決するのかということが絶えず問われておりました。 핵무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나라가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상 있었습니다. その問題が、米軍基地を日本に置いていて
そして日本の安全保障を米軍によって、確保している、そういう状態と非常に密接につながるテーマとして存在をしていたわけです。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일본에 둔 채로 일본의 평화를 미군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일본의 안전 보장이 미군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다는 상황. 一方でもう一つ日本では、憲法9条があって、日本自身は、兵力を持たないということを、憲法で定めている。で、その日本が米軍の軍事力によって自分を守っているという矛盾が一方に存在をしているわけです。한편에서 일본에는 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병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자국을 지키고 있다는 모순인 것이죠. ですから、私たちの平和安全保障をですね、実際にどのようにして確保するかということを米軍基地の問題、それから核兵器の問題、同時に解決をするような道筋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1972年から、NGO の活動をしている中で、絶えず代案は何かということを問い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ことが続いていたわけです。그러니까 우리 이 일본의 평화 안전 보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미군 기지와 핵무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그 해결의 경로,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1972년 NGO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늘 고민거리로 있었습니다. 대안은 그럼 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で、非核兵器地帯の問題に取り組む前に、それと並行して今でも続い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がその専守防衛であるということを地域的に認めてもらうようなそういうシステムを作れ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그리고 이 비핵무기 지대화에 대한 고민 활동과 병행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본이 이 전수방위의 입장이라는 걸,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역 내에서, 이 영내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가, 인정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少し複雑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が憲法9条があるために攻撃的な兵力は持てないと。で、専守防衛であるということが、唯一現在の憲法解釈で、許されている日本の、軍事力であ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본의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병력을 일본을 보유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전수방이라는 것이 헌법의 해석상 허용되고 있는 그 유일한 병력이다 하는 점입니다. 今日はこの問題に深入りするつもりはないんですが、その専守防衛ということをいくら日本が言っても、韓国、中国の人たちは信用しない。つまり日本の軍事力というのはいずれ攻撃的になる。だから専守防衛というのをいくらその日本が主張しても、それは一方通行の主張でしかないということがずっと実感としてあるわけです。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수방위다라고 일본이 아무리 스스로 말을 해도 주변국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이를 신용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공격성을 띌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일본이 전수방이다라고 주장을 한들 이것이 일방통행의 주장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실감해 왔습니다. しかし実際にはですね、専守防衛である日本の自衛隊というのは、皆さんがあまり知らないような特色があるんですね。 그런데 실제로 이 전수방위인 일본의 자위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例えば、日本の自衛隊の航空機は対地攻撃能力を持たないんですね。対地攻撃、地上攻撃をする能力。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위대의 항공기는 대지를 향한 공격력을 갖지를 않습니다. そのようなハードウェアを装備することが憲法に反するから禁じられている。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는 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つまり航空機が地上の目標を叩くということは、それは他国を攻撃をする時にのみ必要であって、専守防衛、自分の国を守るための兵器であれば、そういう能力を持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理屈になるわけです。 그러니까 항공기가 지상의 어떤 목표물을 때리는 그런 것은 타국을 공격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인 것이지, 이 전수방위 입장의 병력이라면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だから、軍事力が強くなっても、そういう憲法の制約で、独特の、形を現在は強いられている。 그러니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그런 헌법의 제약 때문에 독특한 군사력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もしそういう専守防衛という概念がきっちりと定義できて、そして他国も認めるそういう定義が存在するならば、その定義における専守防衛国家ということを地域的に認めさせる、そういう日本の外交努力があってもいいはずだと。 그러니 만일 전수방위라는 개념이 분명히 정의 내려지고 타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전수방위라는 개념을 영내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외교 노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その専守防衛という状態を定義をして、それを他の国も検証できるようなシステムをこの地域で作るならば、それは日本の憲法を守りながら今の状態を安心のできる、他国から見ても安心のできるものに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市民の提案として最初に考えたことです。 그러니까 전수방위라는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영내에서 이 지역 내에서 만들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헌법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으로부터의 제안으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で、このアイデアを出してペーパーにもし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なんていうか人々に理解されないっていうか、サポートが得られない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문서화해보기도 하고 또 설명도 했는데 좀처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좀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その時にもっとポピュラーですでに別の領域では、ある程度成功している例がある。それが核兵器をめぐる非核兵器地帯という考え方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파퓰러하게 대중적으로 가져가고 좀 다른 영역에서 약간은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온 예로서 이제 거론을 하는 것이 비핵무기 지대라는 것입니다. それは核を持たないという政策を
公然化すると同時に、それを検証するシステム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地域的に核については、疑念を払拭するということが、世界的にすでに進行していた。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그것은 공공연하게 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공유할 때 이 지역 내에서 핵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돼 왔습니다. そこでですね、この北東アジアで、脱軍備という言葉は、まだ初めて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日本では、使い始め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地域的に軍備を減らしていくという運動の手始めに、やはり核に関する共通の約束、地域的な核のない状態を作るというアプローチ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さらにそれを広げていくというふうに考え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 동북아에서 탈군비를 하자. 이 탈군비라는 말이 혹시 처음 접하시려나요? 일본에서 탈군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군비를 줄여나가는 그 실마리로서, 출발로서 핵에 대한 공통의 약속을 만든다거나 할까, 핵에 대한 핵을 줄여가자는 그런 접근을 시작을 하고 이것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それで世界にはすでに非核兵器地帯っていうのが5つ存在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すでに存在している非核地帯についてもちょっと説明を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세계에는 이미 새로운 이 비핵 무기 지대라는 것이 5곳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좀 설명을 드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つの非核兵器地帯が世界にあります。 세계에 5개의 비핵무기 지대가 존재합니다. できた順に言いますと、ラテンアメリカカリブ地域非核兵器地帯。 순서대로 생겨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비핵무기 지대. それから南太平洋非核地帯。 그리고 남태평양 비핵무기 지대. 東南アジア非核兵器地帯。 동남아시아 비핵무기 지대. アフリカ非核兵器地帯。 아프리카 비핵무기 지대. それから中央アジア非核兵器地帯。 그리고 중앙아시아 비핵무기 지대. その5つがそれぞれ条約を結んで、非核兵器地帯になっています。 그 5곳에서 조약을 체결해서 각각 비핵 무기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で、151カ国がその非核地帯に参加をしております。 그리고 151개국이 그 비핵 무기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で、南半球の陸地はほぼ 100% 非核兵器地帯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남반구의 육지는 거의 100% 정도가 100% 가까이 비핵무기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それで、住んでる人口比でいうと、約21億人 30% 全人口が非核地帯に住んでいると。 그리고 인구비로 보자면 약 21억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で、こういう非核兵器地帯が、どういう基本的な約束を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説明します。 이러한 비핵무기 지대가 어떤 약속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で、まず非核兵器地帯という言葉通り、その地域で核兵器を製造、開発、研究、それから実験、それから配備等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먼저 비핵무기 지대라는 이름 그대로 핵무기를 제조, 개발, 연구, 또 실험하고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それから第2にですね、非常に大事なことなんですが、非核兵器地帯というのは、核兵器を持たないという、丸腰になるわけですから、その丸腰になった地域に核兵器で攻撃をするということは、許されない、道義上のみならず法的に許されない。ですから核攻撃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議定書の中で定められ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데요. 이 비핵무기 지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무기를 안 갖고 허리춤에 뭘 아무것도 안 차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핵무기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의상으로도 물론이지만 법적으로도 핵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의정서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だから非核兵器地帯というのは核攻撃をしてはいけない地帯でもあるんですね。 그러니까 비핵무기 지대라는 것은 핵무기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지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で、ただ非核兵器地帯を作っているのは核兵器を持ってない国で、この核攻撃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はその地帯の外の核兵器を持っている国に対する要求ですので、これは議定書という形でその条約にくっつく、別の文書になっている。 그런데 비핵무기 지대이니까요. 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핵무기 지대 안에 존재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지만 핵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핵무기 지대에 밖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약이 아닌 그 의정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 조약문과 세트로 하나를 이루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3つ目の非核兵器地帯の持っている要素は、その地帯でこういう約束事をしても誰かがそれを抜け駆けで破るかもしれない。でそれを検証するための制度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세 번째 또 설명드릴 내용은 이 비핵무기 지대를 이루고자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누군가가 살짝 다른 짓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안에 갖춥니다. でこの3つの要素を持っている地帯を、国際条約によって、確立をするという努力が今も続いていて、いろんなところにそれを拡大していこうという動きがあるわけです。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비핵무기 지대에 관련된 것을 국제 조약으로 확립해 가고자 노력하는 확립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세계 곳곳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ただ非核地帯になったからその地域で本当に他の軍備が減っているか、あるいはその紛争が減っているかというふうに言うと必ずしもそう簡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もう皆さんお考えになる通りだと思います。 그런데 비핵무기 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군비까지도 감축이 됐느냐, 혹은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 줄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현실입니다. で最近ですね、9月に東京で北東アジアの非核兵器地帯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を開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元国連事務次長であったジャヤンタ・ダナパラ大使を招きました。 최근에 9월에 도쿄에서 동북아 비핵
비핵무기 지대화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었는데, 지무지죠, ですか?事務次長。 그때 元。 유엔의 사무차장인가요? 사무차장을 지냈던 자얀타 나나파라 씨를 초청하였습니다. で、ダナパラさんが非常にいいことを言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非核兵器地帯は、非紛争地帯ではないと。しかし、非紛争地帯になろうという目を持っている地帯であると。 그때 다나파라 씨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 비핵무기 지대는 바로 비분쟁 지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분쟁 지역이 될 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で、それは一番大きな理由はですね、非核兵器地帯のその3つ目の要素で、検証してお互いに疑いのある場合は議論をするという場を作ることによって、やはり信頼が増加していると、そう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 그렇게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즉, 서로 검증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써 신뢰가 증폭되고 있다는 부분을 가리켜서였습니다. それで北東アジアでですね、非核兵器地帯を作ろうという提案を始めました。その場でですか?その場でじゃなくて、もう。今話の大きな流れとして。이런, 하여튼, 배경 생각을 가지고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를 제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先ほどのその軍備の専守防衛地帯を作ろうという議論とやや遅れて、その北東アジアで非核兵器地帯を作ることから、我々の活動をやろう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 아까 말씀드렸던 전수방위의 나라로서의 인정 등등을 해가자는 것하고 그거보다 약간 조금 뒤쳐져서 비핵무기 지대를 만들어가자는 활동 제안들을 해온 것입니다. 当時はまだ北朝鮮が核実験をしていませんし、北朝鮮の核開発という問題も疑惑、あまりその根拠のない疑惑であった時代で、私たちが提案をした最初の形はですね、日本と南北朝鮮が非核国になる。そして、この地域に深く関与している核保有国、つまりアメリカとロシアと中国がその非核兵器地帯をサポートして、そこに核兵器を配備したり、核攻撃をしたりしない約束をする。そういう3+3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3カ国、非核3カ国、3つの核兵器国がそれを支持するという形の提案をいたしました。 당시는, 그 제안을 하고 했던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 또 북의 핵 개발도, 의혹의 단계, 그것도 좀 근거가 없는 의혹으로 머물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제안했던 첫 형태는, 일본과 한반도의 남북이 먼저 비핵국이 된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깊이 관련이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 세 나라의 비핵을 서포트하면서 여기에 핵을 배치하거나 핵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3+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핵국 세 나라 그리고 핵을 보유한 3개국이 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구상한 것입니다. この3+3の、必要性というか、重要性はですね、日本の核武装に対する懸念もある。
이 3+3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은 일본의 核武装の疑惑に対する疑惑ですよね。 일본이 그 핵무장을 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まあ、技術的な能力から言うと、日本は十分に核武装能力を持っているし、それから、まあ、宇宙開発によるミサイル能力も持っているし、それから、まあ、同時にたくさんのプルトニウム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ですね、日本の核武装に対する懸念というのは非常に、まあ、中国を持っていますし、北朝鮮も韓国も持っている。 기술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일본은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주 개발을 통해서 또 미사일 능력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대량의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늘 중국도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의 남북 다 가지고 있습니다. 日本の反核兵器の感情というのは非常に強くて、自治体のですね、ほとんど 80% ぐらいは非核宣言をしているんですね。 그런데 일본에서 핵무기에 대한 반대 감정, 반핵무기 감정은 대단히 강한 편이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 80% 정도는 비핵 선언이라는 거를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だからこの世論を敵に回してですね、日本の政府が核武装政策を取るというのは今のところは非常に難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やっぱり懸念は存在し続けるわけですから、日本を含めた非核地帯を作るというのはアジアの安定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る。 이 여론을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일본을 핵무장시키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우려라는 것은 늘 존재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이 비핵의 나라로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それから韓国はもちろん、まあ、日本のその核武装を懸念するだけではなくて、北朝鮮の核能力について当然非常に懸念を抱い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で、北朝鮮は、アメリカの核攻撃というのを非常に懸念をしている。で、それは唯一のまあ、核武装の理由というふうに繰り返し言っています。 북한은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이것이 북한이 유일하게 핵을 가지려는 그 이유이다라고 되풀이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非核兵地帯に南北とそれと日本がなった時に、法的拘束力を持ってその地域に対する核攻撃をできなくなるわけですから、北朝鮮のアメリカの核攻撃に対する懸念が解消されるし、日本がまあしばしば言う中国の核攻撃に対する懸念も解消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非核兵器地帯はこの地域にとって核に関する不安を一挙に解決できる一つの方法だ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북한은 이 비핵무기 지대로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이 비핵무기 지대가 되었을 때 이 법적인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핵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늘 이야기를 해왔던 미국에 대한 우려
해소될 것이고 또 일본도 때로 이야기를 하는 중국의 핵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비핵 무기 지대는 이 지역에서의 핵의 불안을 순식간에 해소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で、北朝鮮が本当に非核化する意思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皆さんもすごく関心があると思います。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実は3年前にですね、モートン・ハルペリンという、元アメリカの国務省、国防省の、中枢で政策に関与していた人が、初めてですね、アメリカのそういうハイレベルの人の提案として、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を作るべきだという提案をいたしました。 실은 3년 전에 미국의 몰턴 할페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 국무성의 중추에서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던 인물인데요.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동북아의 비핵무기 지대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彼がその提案をしたときに言った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彼はですね、1% でも、1% でも、北朝鮮が非核化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可能性が残っているならば、最後まで、その非核化の提案、非核兵器地帯の提案を繰り返すべきだと。で、それは、もし、北朝鮮の核保有というのが公認のものになったら、世界に与える悪影響はあまりにも大きすぎると、そういう議論をいたしました。 그 할페린이 제안했던 당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했던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가 이랬습니다. 만일 1%라도 혹은 0.1%라도 북한이 비핵 무기 지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비핵 무기 국가 비핵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인이 된다면 이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私は北朝鮮が非核化する可能性は十分に残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저는 북한이 비핵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未だかつてですね、北朝鮮は、核の、優位というか、核の軍備力を強めることによって優位に立とうという発言を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지금까지 북한은 핵의 우위성이라고 할까요? 핵의 군비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위에 선다라는 말을 딱 한 적이 없습니다. 北朝鮮の安全の保障確保と、それから体制の維持が、核兵器を持つ、唯一の理由だということは一貫して繰り返していっていることです。 북한의 안전 확보, 이 안전 보장, 안전 확보, 그리고 체제 유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この方針は一貫して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 방침은 일관되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ですね、強調したいことは、どの非核地帯を作るときにも非常に困難を克服して作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비핵무기 지대라도 이 비핵무기 지대를 만들 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5つの非核兵器地帯がある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一番早い場合でもそういう提案をどこかの国ですね、その地帯を作る当事国の一つが提案をしてから10年かかっています。
아까 비핵무기 지대가 세계에 5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그 5곳 중에 어느 하나를 다 들더라도 그 지대에 있는 당사국, 제안을 한 당사국이 제안을 한 후에 10년 정도가 다 걸렸습니다. 長い時には40年かかってます。 오래된 곳은 40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で、例えばアフリカの非核兵器地帯の構想というのは、アルジェリアでフランスが核実験をやった時に始まりました。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비핵무기 지대화의 구상은 알제리아에서 프랑스가 핵실험을 했을 때 대두됐습니다. フランスの核実験に反対をするという動機で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やがてですね、南アフリカが核武装をするというに至りました。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동기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윽고 남아프리카가 핵무장을 한다는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で、南アフリカが、一旦持った核を放棄す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初めて南アフリカの非核兵器地帯が実現をしたわけです。 남아프리가 일단 보유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프리카가 비핵무기 지대가 되었습니다. その期間40年かかってます。 그 기간에 40년이 걸렸습니다. で、北東アジアで非核兵器地帯を作るということが、日本とかあるいは韓国が提案をして、そしてそのことによって状況が変わ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話し合うが始まって、10年はかかるというふうに見るべきようなプロセスだと思います。 동북아에서 비핵무기 지대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일본이나 한국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国連における、ルールみたいなのがありまして、非核兵器地帯を提案できるのは当事国であると。つまりその地域の当事国でない外からですね、ここに非核地帯を作ったらいいという提案はできない。市民がすることはもちろん自由ですけれども、国の関係としては当事国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유엔의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있어서요. 이 비핵무기 지대를 만들자는 것은 당사국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그 지역 내에 있는 해당국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밖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비핵무기 지대를 만들자라는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まだ北東アジアでは提案が始まっていない、提案がないという状態です。 그런 의미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 제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 없습니다. それで、その提案をさせるためにいろんな、努力を市民団体がしているのが現状です。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で、日本での進展をちょっと最後に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일본에서의 진전 상황이 어떤지를 마지막으로 잠시 소개드립니다. で、これまで日本政府はですね、非核兵器地帯を作ることはいい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を、他の地域の非核兵器地帯は積極的にサポートをするという政策を取ってきました。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비핵무기 지대를 만드는 것은 좋은 거다 해서 다른 지역을 비핵무기 지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多分韓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 아마 한국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で、日本政府はしかし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という言葉を公式には、口をしない時期がもうずっと続いてい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입에 올리지 않는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해왔습니다. ところが、3年前にですね、初めて外務省が出す、日本の外務省が出す軍縮白書に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が、研究者や市民団体によって提案されていると
いうことを書きました。 그런데 3년 전에 처음으로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고 있는 백서 안에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를 만들자, 비핵무기 지대로 동북아를 만들자는 제안이 연구자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재가 나왔습니다. 初めて、国の公文書の中にその名前が出てきたと。 처음으로 국가의, 정부의 공문서 안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죠. その時に3+3構想も言葉で出てきました。 그때 3+3 구상도 나왔습니다. それから、市長さんたちに支持を求める署名運動が始まって544人の市長が今サポートしています。 그리고 각 지자체 중에서 단체장인 시장들에게 찬동을 받는, 지지를 받는 서명을 시작을 해서 현재 544명의 시장이 전국에서 이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日本の政党の中では、民主党が、条約案を作成しました。 그리고 정당 중에서는 일본의 민주당이 이 조약안을 만들었습니다. で、岡田、副総理の時代ですけれども、2年前ですね、2年前に国会答弁で、北朝鮮の非核化を促す手段として北東アジア非核地帯を提案するということはあり得るという答弁をいたしました。 민주당의 오카다 됐어요. そうですね。 그 2년 전이었는데요. 그 민주당 정권 당시 부총리였던 오카다 당시 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혹은 이끌어내는 방편으로서 비핵무기 지대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先ほど紹介した9月のワークショップの時に、公明党の山口夏夫代表を我々は招いたんですけれども、山口夏夫代表も同じように非核化の北東アジア非核地帯を提案をすれば北朝鮮の非核化を促す手段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を我々のワークショップで喋りました。 아까 9월에 개최했던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렸었지요. 그 워크숍에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를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요. 이 야마구치 대표도 비핵지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 워크숍에서 발언했습니다. 何とかして日本政府に言わせ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が、ぜひ韓国の人たちと一緒に進められたら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어떻게 해서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입을 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한국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以上です。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또 오병화 선생님께서 어떻게 반전 운동을 시작했고 또 그 반전 운동이 어떻게 또 반핵 운동, 특히 비핵무기 지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를 어떻게 비핵무기 지대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그 필요성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우메바이 선생님하고 우리 지금 통역을 해주고 계신 우리 강혜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통역을 해주고 계신 강혜진 선생님은, 전문 통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계신 아주 또 중요한 활동가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또, 각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한림대의 이삼성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오메와이 선생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이삼성 선생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들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식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탁한 내용이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박사님께서 2011년에 출간하시고 또 올해 한국어로 출간된
그 비핵무기지대 이 출간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사유되어야 되느냐 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 또 사실 많은 부분 90년대 말부터 우리 정욱식 선생님하고 같이 공유해온 그런 사유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박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박사님의 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은 그 2011년에 일본에서 이와나미 서점에서 출간되었고 올해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까 그 정욱식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메바야시 박사님은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을 주도해 오시는 대표적인 실천적인 지성인이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일본의 많은 평화운동이 그 반핵에 머문다라고 하는 점에서 때로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우메바야시 박사님께서는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72년 이래 반전운동에서 시작하셔서 어떤 그 포괄적인 의미의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해오신 대표적인 일본의 지식인이신데요. 뭐 2006년에 미군 재편이라고 하는 책을 역시 이와나미 서점에서 출간하신 것처럼 그 동아시아에서의 그 군사동맹 체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판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셔서 그런 맥락 속에서 반핵 문제 또 이런 비핵무기지대 이런 구상을 제시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핵무기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을 떠나서 좌에서 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핵무기지대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메바야시 박사님의 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은 대단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메바야시 박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으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신 거는 3+3 그 아이디어로 1996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컨텍스트에서는 비핵무기지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컨텍스트와 한국의 컨텍스트가 그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또 컨텍스트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어떤 사유가 전개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사실 한국에서 그 동북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처음 한 거는 1983년에 표문태 씨가
그 편집한 그 책에서 처음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시작한 거는 그 1996년에 그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또 제가 발표를 하고 같은 해 그 에이시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영어로 된 논문이었습니다만 제가 그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3단계 평화 과정, a 3-step proces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3단계는 첫째 1단계에서는 사자회담, Four-Party Talks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이제 남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등 4개 한국전쟁 당사국 모두가 실질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그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1단계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2단계가 그 육자회담, 사실 그 현실에서 육자회담이 진행된 건 2003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자주의와 좀 다른 그 일방주의의 친화적인 그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3년에 그 북한에 대한 다자적인 압박의 수단으로서 육자회담을 이제 그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부시 행정부의 어떤 다자적인 압박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그 압박 정책을 견제하는 다자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육자회담이 이제 변질되게 되는데요. 어떻든 2003년에 그 육자회담이 그 동아시아에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96년에 그 제가 얘기한 그 3단계 그 평화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제가 이제 육자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동북아 비핵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적인 장치로서 육자회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6개국, 즉 3개 비핵국가인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3대 핵보유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해서 동북아 비핵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뭐였냐면 이제 5-Party Talks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5자회담. 즉 그러한 1단계, 2단계를 거치게 되면 남북한이 하나의 외교 공동체로 통합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로 통합된 한반도와 주변 4국으로 구성된 5자 사이에 동북아 다자간 공동안보 체제가 모색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그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어떤 6개국 비핵국가 3국과 핵보유국가 3국이 포함된 어떤 하나의 국제적인 조약으로서의 비핵무기지대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의 전개 속에서 제가 98년에 그 20세기 문명과 야만이라는 그 책을 출간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폭 투하를 어떤 야만적인 제국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신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전쟁 범죄로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의 컨텍스트에서 이것은 좀 사실 한국의 학계도 사실 익숙치 않은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공유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북아 차원에서 또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동안보를 위한 협력이 또 핵무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한일 간의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2000년에 웁살라 회의에서 우메바이시 박사님도 또 여기 계신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등과 제가 같이 참여해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 문제를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그 정우식 대표와 저 그리고 우메바이시 박사님 그래서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서 참여한 분들이 그 인식을 공유한 부분이 뭐냐면 비핵무기지대를 건설하는 것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하는 것이 깊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연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노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일정하게 공감을 얻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1년에 제가 그때 가톨릭대 국제학부에 근무할 때입니다만 그 가톨릭대 국제학부 또 일본 피스대포 평화네트워크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을 위한 그 한일 국제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한일 간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을 위한 인식이 공유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2005년에 정옥식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또 우메바이 선생님 또 저도 같이 참여해서 동북아 비핵지대라고 하는 한일 공동조설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메바이시 박사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방안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또 한국에서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역시 그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어떻게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가,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이거를 그 연결시키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건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핵심은 역시 불가피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죠.
그것은 곧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실질 당사자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컨텍스트에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가 존재하는 그 핵 보유 국가들에 의한 비핵 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 선제 사용 옵션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현재 핵무장을 추구한 것은 미국에 의한 핵 선제 사용 옵션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전쟁 능력에서의 심각한 비대칭성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제공해야 될 안전보장은 핵 선제 사용 옵션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재래식 첨단 전쟁 무기체계에 의한 위협 또한 신뢰성 있게 배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메바시 박사님께서 다듬은 3+3 모델 조약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단순한 핵 선제 사용 옵션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전보장의 문제를 이제 그 모델 조약에 포함시키셨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의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데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 즉 소극적 안전보장 플러스 재래식 전쟁 무기에 의한 어떤 그 위협의 배제라고 하는 그래서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래식 무기 부분에 대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의 문제는 역시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아니라 평화협정 조약 그 안에 이제 먼저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비핵무기지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소극적 안전보장이 이제 중심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중국에 의한 중국이 일본을 재래식 무기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일본에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은 비핵무기지대 조약과 다른 별도의 동아시아의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군비 통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공동안보 질서를 구성하는 어떤 그 과정.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수방위를 전제로 하는 일본의 전수방위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 질서의 구축 이런 것과 이런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과 함께 곧 뒤이어 4대 강국, 즉 일본 플러스 3대 핵보유 국가들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규범을 한반도 평화협정이 명확하게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평통사 한국의 그 평화건축 시민운동 기구입니다만 거기에 그 평화통일연구소에서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그 학술회의를 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제가 기조발제를 이제 맡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내기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노력으로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위한 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그거를 포함시킨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의 기꺼운 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평화통일연구소가 한반도 평화협정 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을 규범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그 협정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장 해체가 완성되는 것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핵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게 될 텐데요. 그것을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발효와 일치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자체의 구축을 늦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심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함께 영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추진 의무를 한반도 평화협정에 담아낸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포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통역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비핵무기지대라고 하는 이 생소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말씀해 주신 우리 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선생님하고 우리 이삼성 교수님, 특히 오늘 많이 수고해 주신 이 강현 선생님, 이 우리 세 분 선생님 모두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 한번 방송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